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데아론이 어떻게 신화 비판의 결과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플라톤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혼론, 즉 psyche에 대한 이론입니다. 일리아스의 psyche는 죽음의 순간 몸에서 빠져나간 뒤 어두운 지하세계에 머무는 헛개비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psyche는 다릅니다. 그에 따르면 psyche는 살아있는 것의 본질이고 모든 의식활동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psyche는 단순한 혼배기 아니라 살아있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 살아있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런 뜻의 psyche를 우리말에서는 보통 영혼이라고 옮기는데 이 번역어가 psyche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플라톤의 영혼론은 그의 이데아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영혼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아론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데아론의 핵심은 진짜로 있는 것과 가짜로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입장을 일컬어 철학에서는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원론을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물은 H2O라는 분자식으로 표현됩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지지만 그것들만으로는 아직 물이 아닙니다. 산소와 수소가 1대2의 비율로 합쳐질 때 비로소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 분자도 수소와 산소 같은 물질적인 것과 그것들의 수적인 결합의 질서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것이 하나로 통일됨으로써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두 가지 이질적인 원리들의 합으로 보는 것이 이원론이라고 보면 이 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도 이런 이원론의 도식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개의 원리가 합쳐서 인간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결합물입니다. 감각물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이데아 대 물질 대 감각물의 관계는 영혼 대 육체 대 인간의 관계와 같다. 제가 대략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비례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데아가 물질과 감각물들에 대해 갖는 관계는 영혼이 육체와 인간에 대해 갖는 관계와 유사한 것이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이데아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든 없든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그것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이데아는 다수의 사물들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드는 예를 소개하면 하나의 달이 호수에도 비치고 술잔에도 비치고 친구의 눈동자에도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그와 조금 다르겠죠.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데아를 닮았지만 이데아처럼 다수의 사물들 안에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의 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다수의 몸에 실현된다면 그것은 동시적인 일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가능한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은 현재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몸 안에도 없지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다가 다른 몸으로 들어와 환생할 겁니다. 플라톤의 생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다른 몸에 들어가 생긴 새로운 존재는 여전히 나일까요? 몸이 벌레로 바뀐 그레고르 잠자는 여전히 똑같은 그레고르 잠자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하튼 불멸하는 영혼에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데아와 영혼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데아가 물질 안에 현상함으로써 그 물질을 특정한 성질과 형태를 가진 감각물로 만들듯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영혼과 이데아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영혼을 이데아와 유사한 것으로 봄으로써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끌어냅니다. 첫째는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소멸합니다. 육체도 물질적이기 때문에 변화와 소멸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비록 물질적인 것 안에 있지만 그 자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데아를 닮은 것이기 때문에 이데아처럼 불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불멸하고 비물질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소멸하고 물질적인 것들과 다르다. 영혼은 앞의 것들에 속하고 육체는 뒤의 것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 소멸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파이돈이라고 하는 저서에 담긴 생각이었습니다. 둘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면 당연히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겠죠. 죽음은 물질적인 육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이런 뜻에서 플라톤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길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감옥 같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해방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니까요. 죽음은 육체에게는 삶의 끝이지만 영혼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그린 저서 파이돈에서 감옥을 찾아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주인공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몸에서 영혼의 풀려남과 분리가 아니겠는가? 영혼이 몸에서 풀려나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반문입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면서 산 사람에게만 죽음이 반길 만한 것이겠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산 사람에게는 사후세계에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삶은 사후세계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언젠가 또 다른 육체를 입고 환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세 번째 주장인 윤회론입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윤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 단위의 윤회이고 또 하나는 만년 단위의 윤회입니다. 이 둘을 각각 소윤회와 대윤회라고 불러봅시다. 내가 100년을 살고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대략 900년 동안 그 삶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이 따릅니다. 그렇게 1000년이 차면 나의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환생합니다. 이것이 소윤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윤회가 10번 되풀이되어 만년을 채우면 모든 영혼은 몸에서 벗어나 이데아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은 전혀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영혼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행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탈은 아닙니다. 영혼은 이데아 세계에 가까운 곳에 머물러 거기서 이데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잘 본 영혼은 계속 머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은 이데아들에 대한 망각으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이데아에 대한 알문, 천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올리는 힘이고 그것들에 대한 무지와 망각은 우리의 영혼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중력과 같은 힘입니다. 이런 중력 때문에 영혼이 지상으로 떨어지면 다시 만년 동안의 윤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대윤회입니다. 윤회와 환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 종교의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윤회와 환생은 우리 시대에도 자주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상상의 영원한 이야기거리입니다. 플라톤의 상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플라톤은 변신하는 호메로스의 신들을 비판했지만 그의 윤회론은 더 자주 모습을 바꿉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이론들에 맞추어 윤회에 대한 생각을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부를 국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국가의 다른 논의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혼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은 인간, 사회, 정치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육체와 대비시켜 말하면서 영혼이 이데아처럼 불변하고 단순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의 악은 모두 육체에서 나오고 영혼은 항상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주로 내세우는 영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영혼의 부분을 나누면서 플라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악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이, 즉 파이돈의 관점과 국가의 관점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플라톤 영혼론의 더 발전된 형태는 국가에 담겨 있는 영혼 3분설 안에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